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작년 봄에 결혼해서 겨우 신혼생활 6개월 정도 하다가 여러모로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랑 맞지 않아서 이혼하고 지금은 다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이혼한 것이 아니냐고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이혼한 지금은 하나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외동딸이었고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어요. 덕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격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생각해도 특별히 모나거나 구김살이 있진 않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니는 지금까지도 주변에서 제 성격으로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꾸만 제가 못된 사람이고 배려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 이유가 바로 남편과 시댁 사람들 때문입니다. 남편은 4살 위로 누나가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이미 시집가서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다고 할 때도 친정 부모님조차 신우에 대한 걱정은 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시집가서 애 키우느라 바쁠 게 뻔하기 때문에 시집살이나 신우질을 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저도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가 어디 있냐는 생각이었고 차라리 심으면 모를까 신우와 문제 생길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나 결혼 전 1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제게 잘 맞춰주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변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제가 결혼하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보겠다고 신우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시댁에 같이 있었어요. 제가 사촌 동생들이나 아이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신우네 남자 쌍둥이들은 정말 드세고 말도 하나도 안 듣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6살인데 어찌나 힘이 좋고 펄펄 뛰어다니던지 제가 결혼하겠다 인사드리러 간 자리인지 아이들 노는 키즈카페를 와 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중에 가장 목소리가 크고 발언권이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였고 그 다음은 신우였어요. 신우가 제게 꼬치꼬치 물어보고 우리 부모님 직업이나 재산 정도를 파악하거나 자녀 계획은 몇 명인지 제가 아이를 좋아하는지 등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이 낳을 계획이 없었는데 신우는 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면서 결혼하자마자 빨리 아이부터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가장 말이 많았고 시아버지는 그냥 말없이 웃으며 식사만 하셨어요. 불편한 첫 시댁 방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신우가 조금 무서운 것 같다고 결혼하고 나면 혹시 괴롭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때 남편 하는 말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나가 사는데 뭐가 문제겠냐. 누나가 괴롭히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퍽이나 잘도 그러겠다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 집안 여자들 등살에 밀려 아버님이나 남편은 식사 시간 내내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남편 말대로 어차피 둘이 나가서 따로 살 거고 특히나 신우는 자주 얼굴 볼 사이도 아닌 것 같아서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깨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이 차로 20분 정도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서 언제든지 불러서 만날 수 있었어요. 시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시댁에 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불러대시더라고요. 나중엔 남편도 없이 신우랑 시어머니가 저만 따로 불러내서 같이 마트도 가고 쇼핑도 함께 다녔어요. 그때마다 신우가 쌍둥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집에서도 극성스러운 아이들인데 밖에 나가면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귀찮고 나가기 싫었지만 신우랑 시어머니가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고 최대한 좋게 생각했어요. 첫 인상은 별로였지만 생각보다는 살가운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우가 편해졌다 생각이 들었을 때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우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올케, 이번 주 일요일에 혹시 약속 있어? 내가 남편이랑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겨서 낮에 4시간만 우리 애들 좀 봐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애들이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선뜻 제가 봐주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우가 제가 망설이는 것을 눈치채고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얌전하다고 게임기랑 핸드폰 보고 있으라 하면 4시간 정도는 금방 지나갈 거라면서 딱 한 번만 봐달라 부탁하더라고요. 결국 고민 끝에 그동안 신우가 제게 잘해주기도 했고 어차피 자주 봐야 할 애들이라면 좀 친해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일요일 오전에 신우가 조카들 둘을 양손에 데리고 커다란 가방 하나도 싸서 같이 들고 오더라고요. 저는 겨우 4시간 맡기면서 무슨 아이 짐을 이렇게 많이 싸왔나 싶었는데 신우가 내용물을 꺼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가방 안에는 아이들 게임기와 애들 먹는 과자와 음료수, 장난감도 있었고 애들 갈아입힐 옷까지 한 벌씩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옷이 왜 있는지 몰라서 겨우 4시간 있을 건데 옷을 갈아입혀야 하냐 물었더니 신우는 깔깔대고 웃다가 아직 올케가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구나. 조금 있어보면 알게 돼. 라고 이야기하고는 아이 잘 봐달라 말하고 금방 가버렸어요. 쌍둥이 조카들은 자기 엄마가 가는데도 별 신경 쓰지 않았고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와서 신기한 듯 이곳저곳 집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아이들 외삼촌인 남편은 자긴 아이라면 딱 질색이라면서 애들과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거실에 아이들과 저만 덩그러니 남아서 뭘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저도 남자애들이랑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게임기를 꺼내서 손에 들려줬어요. 신우 말대로 아이들은 얌전히 소파에 앉아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이면 4시간 아이 보는 건 껌이구나 싶었습니다. 소파에 아이들을 앉혀두고 신우가 주고 간 가방에서 과자와 음료수까지 꺼내서 간식도 먹으라고 차려놓고는 저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게임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제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잠깐 핸드폰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갑자기 쾅소리와 함께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쌍둥이 둘이 소파 등받이 위에 올라가서 저희 결혼사진 액자를 건드려서 떨어뜨렸더라고요. 다행히 유리로 된 액자가 아니라서 유리 파편이 튀진 않았지만 액자 겉에 나무 프레임이 깨져서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도 너무 놀라서 일단 아이들에게 가서 괜찮냐고 물었고 큰 소리를 들은 남편도 방문을 열고 나와서 그 상황을 보더니 그러게 애들 좀 잘 보고 있지 그랬어. 라고 한마디 하고는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사고 쳐놓고 놀라서 울고 저는 괜찮다고 달래면서 액자를 정리했습니다. 깨진 액자 다 정리하느라 아이들만 잠깐 거실에 두고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음료수를 쏟아서 옷이며 소파며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을 급하게 불러다가 소파 좀 닦으라 하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씻기고 신우가 주고 간 가방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혔습니다. 이래서 아이들 갈아입을 옷을 맡기고 갔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쏙 빠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 채 4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다행히 신우가 4시간 반 조금 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놓고 나니 집이 어색할 정도로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밥 먹는 것도 있고 그대로 골아떨어져서 오후 내내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해보는 육아였는데 이런 아이들을 매일 상대하고 있는 신우가 새삼스레 대단해 보일 정도였어요. 나는 아이를 천천히 가져야겠다. 육아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자녀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었으면 좋은 교훈을 얻고 넘어갈 일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이유로 제게 아이들을 봐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밤 11시까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체력이 다 떨어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습니다. 신우는 제가 한번 아이를 봐주기 시작하자 맡겨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는지 그 뒤로는 수시로 아이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주말에 가끔은 봐줄 수 있었지만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아이를 보고 나면 다음날 출근해서 일하기도 힘들 정도로 크게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그만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는 3일 연속으로 맡긴 적도 있어서 평범했던 제 생활은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갔었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 집에 와 있는 쌍둥이 아이들이 너무 싫고 미워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날에는 한 대 콱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우에게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못 맡아주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신우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 있더라고요. 제가 안 보겠다고 하니까 남편 통해서 맡기고 놀러간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제발 이제 신우네 아이들은 그만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우리도 아이 낳으면 이렇게 힘들 텐데 미리 연습하는 셈치고 아이 좀 보라 하더라고요. 그러는 자기는 5분도 못 놀아주고 도망가면서 왜 저만 그런 연습을 해야 하나요? 저는 신혼생활을 즐길 새도 없이 결혼 몇 달 만에 신우네 쌍둥이 둘을 키우는 보모 처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신우는 점점 미안한 기색도 없이 자연스레 아이를 맡겨두고 놀러 다녔고 나중에는 별일 아닌 이유로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잔 하러 가야 한다던지 일요일에 등산 간다면서 아이를 맡겨놓고 그대로 밤늦게까지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이 웃긴 게 처음엔 정신이 쏙 빠질 정도로 힘들기만 했던 육아가 하다 보니 적응을 했고 요령이 생겨서 할만하더라고요. 매주 주말마다 신우네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애들 싫어하는 남편은 이제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신우는 자기 남편이랑 등산 가야 한다고
아침부터 아이를 맡겨두고 남편은 친구랑 골프 약속 있다고 나가버렸죠. 저는 오전부터 아이들 둘을 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제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일요일인데 뭐 하냐고. 요즘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도 좋은데 만나서 예쁜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친구에게 애 보느라 못 나간다고 이야기했더니 전후 사실을 모르는 친구는 너 속도 위반했어? 언제 애 낳았니? 라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친구에게 제가 처한 사실을 10분 정도에 걸쳐 전화로 이야기해 주었고 친구는 제게 왜 그러고 사냐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제 결혼해서 한참 신혼생활 즐기고 있어야 하는데 왜 남의 집 애 보느라고 좋은 시간 다 날려버리고 그러고 있냐고 저를 나무랐어요. 그 순간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깨달아 버렸습니다. 저는 힘들어도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 나한테 애 맡기고 남편과 신혼의 부부들은 매주 즐겁게 놀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줄로만 알았는데 왜 남의 애 보느라고 내 인생 갈아가며 고생하고 있어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가 아이 찾으러 왔을 때 앞으로 아이 못 맡아드리겠다 이야기하고 저녁에 돌아온 남편에게도 시조카를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집에 데려오면 난 집 나갈 거라 이야기했어요. 신우도 제 말에 콧방귀 뀌면서 오늘 좀 힘들었나 보네. 알겠어? 일단 쉬고 나중에 이야기해. 라면서 제대로 듣지 않았고 남편도 애들 보는 게 다 그런 거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때도 당연히 화가 났지만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신우네 쌍둥이를 집에 데려다 놨더라고요. 며칠 전에 내가 한 이야기 못 들었냐고 내가 다시는 당신 누나네 애들을 안 보겠다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식구들끼리 이 정도 못 도와주냐면서 하기 싫으면 말라고 자기가 애들 볼 테니까 저보고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데려온 애들도 아니고 신우도 저한테 봐달라는 말 한마디 없었으니까 저는 진짜로 안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속에 천불이 올라왔지만 어디 남편 놈도 한번 고생해보라는 심산으로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던지 전혀 신경 안 쓰고 TV에만 집중했습니다. 한 3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밖에서 남편이 저를 다급하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TV 소리를 더 크게 하고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데려왔으니 알아서 책임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TV 소리나 크게 해놓고 남편 말엔 대답도 안 하고 방에 있었는데 잠시 후에 뭔가 쾅하고 집어던지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쌍욕을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물론이고 결혼한 뒤로도 쌍욕은 처음 들어보는 거라 너무 당황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남편에게 너 지금 뭐라고 했냐고 따졌더니 그러게 왜 자기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있냐더군요. 아까 남편이 뭘 던졌나 확인해봤더니 리모컨을 TV에 집어 던졌는지 거실 바닥에는 리모컨이 박살나서 굴러다니고 있었고 TV는 액정이 완전히 나가서 소리만 나오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 앞에서 한 번도 부부싸움 하신 적도 없고 당연히 집안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건 그날 처음 봤어요. 물건을 집어던지는 모습이나 저한테 쌍욕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이랑 오래 살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모습 보고 바로 지갑만 챙겨서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화가 좀 풀렸는지 제게 전화해서 아까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랬다고 미안하다며 집으로 빨리 돌아오라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애는 내가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마음대로 데려와 놓고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말했어요. 그냥 이대로 안 보고 싶다고 무서우니까 그만 이야기하자고 했고 저는 혼자 밤에 나와서 어디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회사 근처에 숙소를 잡고 혼자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우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제 싸웠다는 이야기 들었다면서 저보고 너무 이기적이래요. 올케가 우리 애 봐주면 나중에 애 낳았을 때 내가 봐줄 수도 있잖아. 서로 애 키우면서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이기적이다. 라고 하길래 이 집안은 답도 없구나. 남편이랑 화해하고 집에 들어가 봤자 이 상황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겠다 싶어서 그냥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 이른 결정이 아닌가 싶긴 했지만 6개월 살아보고 연애 때랑 완전 달라진 남편의 모습과 앞으로도 계속 신혼의 집 애들만 보고 있을 제 모습이 상상되면서 정말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이야기했고 오래 행복하게 못 살아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하겠다고 통보해놓고 시어머니한테는 차마 뭐라고 할까 싶어 전화를 못 드렸어요. 아버님에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나서 얼마 후에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받자마자 너가 애를 보면 얼마나 봤다고 유세를 떠냐면서 이혼한다고 해도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보랍니다. 마음대로 하라니까 진짜 제 마음대로 해야죠. 저는 바로 부동산 가서 혼자 살만한 방 2개짜리 집도 알아보고 이삿짐 센터에 부탁해서 신혼집에 있던 제 짐과 제가 맞춰서 들어간 혼수를 싹 빼서 이사했습니다. 여유만만이던 남편은 그제서야 제가 이혼하자는 소리가 진짜라는 걸 깨달았는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누나네 애들도 이제 보라는 이야기 안 할 거고 욕한 것도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저는 남편은 물론 그 집안 식구들 모두 꼴보기 싫어진 상황이었죠. 남편이나 신우가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저는 끝까지 이혼하자는 말만 계속했고 한 달 정도 버티던 남편은 끝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녀가 되었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갔다 와 보니 결혼 생활 별거 아니라는 마음도 들고 특히나 애 낳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적으로 체험해 봤거든요. 나이 때문에 쫓기듯 한 결혼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들지도 않을 것 같네요. 이혼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요즘도 가끔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술 한잔 마셨더니 내 생각이 난다면서 주접을 떠는데 답장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차단할까 하다가도 이런 주접떠는 모습 보면 괜히 고소한 마음도 들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 거면서 왜 결혼 생활 할 때는 잘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만 조금 신경 쓰는 척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다 잡은 물고기인 줄 알고 찬밥 취급하는 사람들 정말 딱 질색입니다. 짧았던 제 결혼 생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하면 빠르게 잘 이혼한 거 맞겠죠? 계속 살아봤자 좋은 꼴 못 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